1094년 봄, 카즈델 지역 바벨 로도스 아일랜드 보남. 아스카론, 내가 올 줄 알았어. 그야, 나만 남았으니까. 그래, 몇 년 동안 내가 아는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그래도 몇 마디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엔 이젠 너만 살아있네. 이번 네 임무는 런던으로 간다는 거지. 알고 있어. 솔직히 조금 불안해. 잠입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카스텔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스카로는 몇 달 정도 밖으로 나갔던 경험이 있지 않아? 하지만 빅토리아로 가는 거랑은 달라. 네 임무는 테레시스의 용병 대열에 숨어 적절한 시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테레시스를 죽이면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 아니, 군사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강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아. 그건 테레시스의 목적이기도 하지. 너의 임무의 실제 전략은 필요할 때 소란을 피워 빅토리아 공적의 의심을 사는 거야. 남의 칼을 빌려 적을 공격하는 거지. 런드니움은 빅토리아의 중심부니까 도망칠 곳이 없을 거야. 그곳은 군사위원회가 무너질 곳이 되겠지. 그러고 나면 너희가 나우체라라 왕정을 타격하고 카스텔을 점령할 기회가 생겨나는 거지. 하지만 율리에, 넌 아마 오케이, 거기까지. 나도 알고 있어. 잠입은 해본 적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테레시스와 빅트레인을 속이는 건 난 여태 필라인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빅토리아와도 연습해두긴 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관두자, 이걸 줄게. 이건 내 옛날 옷. 옷 안감에 자수로 내 이름이. 설마 전화가. 전화는 이것을 직접 주고 싶어 했지만 난 전화와 네가 둘이 만나는 걸 바라지 않았어. 전화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겠지. 이 계획에선 모든 사람들이 다 벌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 그건 천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 모두를 배웅하려 했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밤의 잠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난 거짓말을 했어. 예정을 앞당겨 출발했다고. 미안, 율리에. 넌 전화를 한번 만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데. 율리에는 대답 대신 묵묵히 자수가 놓인 자신의 이름을 쓰다보며 천의 거친 질감을 느꼈다. 율리에는 전화가 그들을 위해 수업을 해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공부보단 살인이 더 익숙했었다. 수업 중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았지만 속마음으론 전화가 옳은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었다. 마지막에 전화와 만나기 싫어할 사람이 어딨겠어. 하지만 네가 배웅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네. 몇 년 동안 너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 설마 자기가 나보다 이번 임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사실 할 때 네 이름이 나온 건 맞지만 우리 모두 넌 카스텔에 남아 전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나야 뭐 원래 의지할 데 없는 몸이니 가장 먼저 지원했지만 스카우트의 부대로 갈 수도 있었잖아. 신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야 그 영웅님한테 많이 배워서 어떻게든 너를 이겨보려고 했던 거고. 사람 생각한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 너를 이겨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은걸. 떠날 일이 없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긴 안 했을 텐데. 그래, 할 말은 더 없나? 없어. 처음 고향 떠나는 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배웅해주는 게
마왕 옆에서 늘 엄숙하게 있던 자기의 우두머리일 줄도 몰랐고. 아스카론, 거짓말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바깥의 대지는 어때? 아스카론은 대답하지 않았다. 율리에도 애초에 그녀에게 대답을 드릴 생각은 없었다. 율리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것을 떠났다. 좋은 술을 한 병 가지러 가는 듯한 그런 유유한 뒷모습이었다. 아스카르는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돌연 율리에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그림자와 또 다른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3개월) 뒤 빅토리아 런드넴 교회의 어느 마을. 나와 숨어도 소용없어. 우리도 도시에서 소식 들었어. 카스텔에서 행동하려는 부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너였지? 이 마을의 다른 길은 다 우리가 막았어. 뚫고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자식이 잡았다. 그렇게 다친 몸으론 건장한 민간인 하나도 못 이길걸? 여자는 싫은 티를 내며 칼을 휘둘렀다. 간에 묻은 핏방울이 흩뿌려졌다. 아직 네 동료들이 와주길 바라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나? 모두 죽었어. 동료들이 다 죽었는데 왜 그렇게 안도하는 거지? 죽음은 일종의 해탈이니까, 동포여. 너희는 대체 누구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칼 쓰는 솜씨가 제법이군. 자신이 벤 자객의 해탈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누워있던 자객이 숨을 거뒀고 율리에는 자객의 마스크를 벗겼다. 율리에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한참을 생각한 후 그 살카지의 눈가에 엉망으로 난 반점을 보곤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흉터의 산장에서 봤던 이라집 속에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진짜 이름을 아는 이가 없었다. 그가 활약했던 세월은 용병들이 술자리에서 화풍을 섞고 술안주로 삼기 충분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의 핏줄과 신분을 상징하는 머리의 두 뿔은 송두리째에 잘려나가 있었고 칼은 그의 머리에 영원한 흉터를 남겼다. 이 얼굴을 가린 전사들은 다 너처럼 자위하는 걸 좋아하나? 이렇게 해야만 전하를 암살할 용기가 생기기라도 하나? 마왕을 향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산영을 향해 칼을 들었기 때문에? 못했어. 아무래도 테레시아 전하를 진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네. 안심하고 눈 감아. 얼굴은 불로 불태워줄게. 소체되어버리는 게 죄인으로 기억되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너희가 카스텔을 돌아갈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야. 우리나 너희나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네. 나도 못 들어가는 처지니까. 율리웨어 동료들은 자객들의 시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뒤 런드년 방향으로 향했다. 화염이 뒤에서 타닥타닥하는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율리에는 순간 카지델의 윤곽로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다. 저건 무슨 소리일까?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는 것만 같다. 기억이 안 나네. 결세. 정의 병력은 모든 주요 전략지에 배치해뒀어. 그래, 다들 우리와 군사위원회는 확실히 군사력의 차이가 있어. 카스텔을 포위 공격하는 건 원래라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테레시스는 캐번디시 공작의 최후 통첩으로 인해
먼저 런디넴으로 향했어. 지금 카스텔은 군사위원회의 일부 왕정의 일원들만 주둔 중일 뿐, 게다가 그들은 이 도시를 거의 포기한 상태야. 분명 카즈들 사람들과 남아있는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거야. 군사위원회가 깃발을 내리는 순간 테레시아 전하는 군사위원회가 카즈델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카즈델이 바벨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선포할 거야. 전선은 면회하는 점의 형태로 전개돼. 우린 반드시 정확하게 빠르게 타격하고 끝내야 돼. 병력 차이를 고려해서 이번 작전은 대부분 바벨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무장인원을 배치했어. 그렇기 때문에 보남의 방어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거야. 그래서 테레시아 전하는 보람을 지킬 거야. 우리도 보람을 호위할 수 있는 병력을 적당히 남길 거고 지휘는 내가 하겠어. 모두가 카즈델의 성문을 열고 용광로로 가는 길이 안전해지면 전하는 최대한 빠르게 본대로 합류할 거야. 돌격 시간 제한은 6시간. 그렇지 않으면 군사위원회가 반격할 기회를 잡을 거고 방어에 취약해진 바벨이 위험에 빠지게 돼. 용광로에 석양이 내려올 때 바벨은 용광로와 의사당을 점령해야 하고 달이 뜰 때에는 바벨의 깃발도 함께 올라가야 하지. 그때쯤이면 정전 선언이 카즈델 전체에 퍼질 거야. 모두 성공할 거라고 믿어. 대단히 박사. 방금은 그냥 사기를 올려주려고 했던 연설했을 뿐이야. 베테랑들이나 켈시는 분명 알아차렸겠지. 바벨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거야. 테레시스가 그렇게나 큰 어점을 남기는 건 전혀 테레시답지 않아. 하지만 난 박사를 믿어. 그 대가를 치르면 카스텔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테레시스는 런던임에서 자기가 가장 갈구하는 힘을 빼앗을 거야. 우리 예측이 맞다면 제국을 파괴한 뒤 분명히 도시로 다시 눈을 돌리겠지. 이 대지에 두 개의 카스텔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 가능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합쳐진 힘을 줄로 나눈다면 그 다음에 올 외족의 침입을 막을 수 없을 거야. 게다가 도시는 재건할 수 있어. 하지만 살카즈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진정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건 사실 단결이야. 군사위원회조차 결국 남아있는 모든 왕정을 수집하는 데는 실패했는걸. 설마 너는 테레시스가 왕관을 쓰게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님, 전쟁이 싫고 배를 치를 수 있는 식사를 위해 각지에서 달려온 살카즈들은 앞으로도 단결해서 마왕에게 저항할 거야. 단결. 정말 간단하면서도 불가사의한 단어야. 그러게. 켈스가 대략적으로 추산한 바로는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살카즈 인구는 테라 전체에 있는 살카즈의 30-40%에 불과해. 증오 속에서의 단결은 효과적이지만 짧아. 평화 속에서 단결해야만 발전과 미래를 논할 수 있지. 테레시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 살카즈도 알고 있긴 하지만 전쟁은 결국 일어나버렸지. 박사, 카스텔을 되찾아온다 해도 우리의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할지도 몰라. 생리한 뒤엔 난 박사를 도시로 초대하고 싶어. 거긴 내 집이거든. 많은 바벨 멤버들의 집이기도 하고 켈시의 집이기도 해. 박사는 바벨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줬어. 하지만 우리가 말했던 고향에는 한 번도 오지 못했지.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박사, 영은 용광로가 카스텔이 가져오는 빛과 열을 보러 가자.
카스텔은 고통에 세워졌지만 우린 평화로운 내일을 갈망하고 있어. 그래. 카스텔 지역 벌어진 마을 밖. 오다, 마을 안쪽 상황은 어떻지? 아직 남은 용민들을 추적 중이야. 남은 용민들은 대부분 폐건물 안에 숨어 있었어. 다 찾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간을 잘 봐. 박사가 분부했던 것도 잊지 말고 측면을 소탕한 뒤 신속하게 정면으로 합류하는 게 우리 목표야. 알아. 박사가 미리 예방청을 줘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녀석들의 매복에 당해버렸을지도 몰라. 그래도 이상해. 이 마을은 딱 봐도 재앙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어. 근데 용병들이 왜 이런 곳에 위협을 무릅쓰고 매복하려 했을까? 그건 아직 조사 중이야. 아스카론, 놈들을 리더를 찾아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알고 있어. 조심해. 재앙, 불러온 포약한 기류가 아스카론을 향해 돌진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폭발 소리, 마치 아스카론에게 주의를 주는 것 같았다. 여긴 우리가 걷게 될 길인데. 너였나? 오랜만이군. 꽤 성장했구나, 아스카론. 지난 몇 년 동안 전장에서 많이 굴러먹은 모양이군. 일찌감치 테라스를 따라서 런던으로 간 뒤에 꼭꼭 숨어있을 줄 알았는데 섭조항을 따라가. 잘못 짚었다, 아스카론. 용병은 절대 누군가를 따르지 않아. 우린 오직 이익만을 따르지. 그리고 가지데레서 이익과 관련된 건 폭력뿐이지. 다행히 우린 늘 그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낼 수 있었어. 물론 나도 적당히 다른 사람들 대신 의뢰의 전망이 어떤지 미리 보기도 하지만 흉터의 상점은 절대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아. 아스카론은 암살검으로 거인의 등 뒤를 누렸지만 거인의 손은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손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틀릴 것 같은데. 또 틀렸어, 아스카론. 용병들이 여기 나타난 건 섭중왕이 의뢰했기 때문이다. 놈들이 의뢰받는 걸 내가 관여할 순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난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유퀴즈 땡 시간 추가. 정답은 너를 만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아스카론. 용병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스카론, 마을에 매복이 더 있어. 오다, 오다. 아스카론. 가도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놈들은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넌 그놈들을 못 구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 아스카론? 우린 이미 운명의 갈림길에 선 거다. 이곳에서 난 갑자기 끊겨버린 종점을 보았다. 출구 확인해보고 싶었지. 내가 과연 이 종점을 옮길 수 있을까? 난 과연 운명의 난길 속에서 돌멩이를 건져 올려 그 돌멩이를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 놓고 난길 속에서 원래의 운명이 없던 물길을 일으키면 사이클롭스는 예열을 조종할 수 있을까? 비켜, 방해돼, 죽어. 죽기 싫으면 말했잖아, 아스케론. 기습 공격은 그만둬. 내겐 전부 보이니까. 테라시스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쳤었는데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험함도 볼 수 있나
스카이. 노을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에 먼지 속에서 흩어졌다. 희미하게 퍼진 안개 속 자기의 윤곽이 서서히 흐려졌다. 운명이든 예언이든 이제 네 수법은 충분히 봤어. 넌 내가 시간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 생각하지. 내가 운명에 의지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넌 그저 운명을 갖고 노는 것에 중독된 중독자일 뿐이야. 스카이. 아스카란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거인의 귀에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고 거인의 눈에 들어온 건 안개뿐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잠에서 깨어나 수없이 많은 자신의 죽음을 보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첸. 가면이 깨졌다. 그는 거의 100년 동안 자신의 두 눈을 가면 속에 숨겨왔다. 그는 두 눈으로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일. 그는 전부 볼 가치가 없다고 여겨왔다. 마침내 노을이 부서진 가면 속으로 들어왔고 흥분으로 커진 그의 눈동자 속으로 스며들어갈 때 이제 너의 죽음이 보이나? 아니었다. 그가 보았던 건 낭떠러지였다. 교차하는 운명이 물결이 쏟아져 내렸다. 아스카란, 싸움을 계속하기 전에 내가 예언 하늘을 선물해주지. 공짜다. 어떤 이야기다. 카즈들 지역 황해의 어느 곳. 예언은 무슨? 아스카란은 날 못 죽였어. 못 죽였다고. 예언이라 해도 변별이 하고 변별된 거라 해도 언제는 바뀔 수 있지. 예언아치의 본질은 추측과 계산에 불과해. 거스를 수 없는 운명 따윈 당연히 없다. 사이클롭스 왕정의 말로 천하의 우스갯소리다. 더럽게 아프네. 넌 아스카란의 손에 죽지 않았다. 예언처럼 아스카란의 손에 죽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죽는 건 그 녀석이겠군. 아스카란은 분명 내 시체를 확인하러 올 테지. 그렇다면 너희는 그 여자의 그림자의 못을 받고 찢어라. 그 녀석도 다쳤어. 나도 가만히 맞고만 있진 않았다고. 지금 뭐라는 거지? 이런 때 감히 무기를 나한테 겨눠? 누구의 의뢰지? 의뢰한 사람은 없어, 보스. 그냥 위로 올라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좋은 기회이긴 하지. 바벨이 도시로 들어가면 내 목으로 녀석들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바벨이 패배한다 해도 너희는 상황을 보고 다시 흉터의 상점으로 돌아오면 되겠지. 당사자 스카이는 자신이 직접 그곳에 배치했던 복병들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자신의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훗! 이 자식들 계산 한번 잘했네. 운명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확실히 그는 해냈다. 예언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직접 세웠던 무대 위에서 죽었다. 빅토리아 런디니움. 런디늄에 자리 잡은 거대한 궁전은 늘 조용했다. 테레시스는 그곳에 사는 무감각한 귀족들을 비웃었고 목숨을 대가로 자신의 앞까지 걸어온 모든 동포에게 경의를 표했다. 설령 그들의 칼이 자신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맨프레드,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자살 행위다.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도록. 죄송합니다, 장군님. 전 적에게 집중해라. 우리 옆에 매복해 있는 이 반역자들은 아마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이다. 그들은
빅투레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금 이 반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 고대 살카지요. 그는 작은 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한 줄기 그림자가 소리 소문 없이 혼란한 현장에 나타났다. 스쳐가는 바람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뿌려댔다. 물러나라. 이 녀석들은 우리가 처리하지. 율리에, 넌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해. 알았어. 장군님을 건드릴 생각은 마라. 서두를 거 없어. 네 차례도 금방 오니까. 하지만 난 장군님의 후위를 맡아야 한다. 자객. 그렇다면 검을 꽉지어. 눈에 띄지는 포물선이 율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온몸이 굳어졌다. 흉터의 상점에서 전하를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율리에는 손에 있던 칼을 들 엄두조차 못 냈었다. 그쯤에라, 맨프레드. 장군님! 저들을 내 앞에 온 건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서다. 연민 때문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본 미래를 내게 증명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대에 있는 그녀에게도 무수한 위협이 직면해 있겠지. 너희의 결승점은 나 또는 그녀의 목숨이다. 기회를 주마. 자, 나를 죽여라, 차용인. 테레시아를 실망시키지 마라. 카운트다운 2시간 7분 21초. 부서져라. 문이 부서졌다. 놈들이 들어온다. 카운트다운 1시간 33분 48초. 내부 잠입 중 모르는 며느리가 알린다. 순찰 부대를 무력화시켜라. 도시 내 방어는 아주 취약한 상태야. 아무래도 군사면을 도시 방위에 뿌린 것 같군. 놈들이 합류하기 전에 각계 격파한다. 서둘러. 양측 모두 도시 안쪽으로 전쟁이 번지는 건 피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이상해. 모든 정보를 박사에게 전하라. 작전팀도 더 서둘러. 경기를 늦추지 마. 광장에서 군사요인의 깃발을 뽑고 도시 전역에 방송을 켠다. 카운트다운 49분 59초. 보남에 연락해 연구를 준비하라고 해. 최대한 빨리 전화 일행을 우리 통제 구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스카론 팀에도 최대한 빨리 합류하라고 알려. 세대가 미리 전력 배치를 끝내둔 상태야. 닥터 킬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지? 바벨이 있던 곳. 바벨의 깃발은 벌써 몇 년 동안 걸리지 않았었지. 킬스는 거리를 걸었다. 바벨 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가는 길은 아직 훤히 기억하고 있다. 거리의 살카지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건물 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도시 안의 폐허로 눈을 돌렸다. 카지들 시내에서 몇 년간 사라졌던 깃발이 다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벨이 돌아왔다. 만트라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5개의 주요 도로를 완전히 뚫어냈어. 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켈스는 용광로의 불꽃을 보았을 거야. 박사, 카스텔의 도시방어가 거의 마비됐어. 우리도 도시로 갈 수 있어. 그래. 하지만 군사위원회가 카지대를 포기할 리 없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다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필요해. 그땐 카지들의 도심부가 파괴되는 걸 완전히 피할 순 없게 되겠지. 잠깐만, 느껴졌어. 그들이야. 뭐? 아직 이곳에 있어. 하지만 어느 한쪽을 도울 생각은 없어 보여. 아무래도 우리의 전투에 오만한 방관자들이 분명 늘어난 것 같아. 테레시아, 그리고 범상치 않은 적도 느껴져. 영혼이 타들어갈 것 같은 살기, 고통, 결의가 느껴져. 군사위원회 자객이야. 놈들은 처음부터 도시를 미끼로 바벨 본부를 노렸던 건가? 그것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번엔 걸만한 것도 계산할 것도 없어. 정면으로 자격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도시로 돌아가자. 난 함선 내 방어 시스템을 통제하고 방어 지휘를 맡으러 가볼게. 가봐, 박사. 노을을 치고 있는 저 도시엔 또 다른 싸움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카운트다운 22분 48초. 클로저, 보람은 연결됐나? 아직 하진 없어. 아직 도시 내 방송 촬영사로 덮어 쓰는 중이야. 더 넓은 범위로 시도해볼게. 아마 보람의 통신은 일시적으로 고장난 것 같아. 최대한 통신을 회복시켜볼게. 카운트다운 12분 57초. 닥터 켈스, 뭔가 이상하다. 나의 어머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이 주문을 걸어두었다. 그리고 생명이 사라질 때쯤이면 엘레지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어주었지. 하지만 지금 난 괜찮지만 켈스는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졌다. 바벨은 카시드를 점령하겠지만 막대한 손실이 생길 거야. 테레시스가 옳았어. 그들은 통을 들 수 없어. 살카즈의 분열은 정상화될 거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살카즈가 약자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겠지. 중요한 건 내가 테레시스에게 다른 길을 일러줬던 점이야. 런디룸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살카즈는 오르지름을 활용하여 대지를 부패시키고 그들의 적을 무너뜨리겠지. 이건 좋은 일 아닌가? 그런 강인한 종족이 우리의 신자가 되고 오르지름이 널리 퍼진 무대의 막에 처음으로 새것을 반짝이는 핏자국이 되는 거야. 그래, 우린 그들을 파멸시킬 필요도 그녀를 죽일 필요도 없어. 난 문명의 존속을 이용하고 그것의 잠드는 성능을 더 이끌어내야 돼. 나는 내부 시퀀스 검색 개시 관리자 권한이 검색되었습니다. 인증 완료. 권한 상태 정상. 어서 오십시오, 김혜원 박사님. 전환 방어 시스템 진입 완료. 다음 단계를 확인해 주세요. 정말 바벨을 이대로 두는 게 좋을까? 내가 정말 차단층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종족을 위해 머나먼 과거 많은 동포들의 희생과 압박거둔 성과 피와 살과 노름 만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 기다린 오늘의 불씨를 이 오르시름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만약 테라를 위해 오르시름을 멈춘다면, 만약 테레시아가 정말로 성공한다면 우리의 지난 만년 동안의 기다림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설마 테레시아와 테라에 있는 종족에겐 정말 조금의 승산도 없는 건가? 아니야. 어째서 난 이렇게 손재는 걸까? 그들은 단결하지 않았어. 이상적이지도 않았고 발전하지도 못했어. 단지 우연히 살아남은 생명일 뿐이야.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어. 박사? 박사, 내 말 들려? 이상해. 박사의 마음이 뭔가 이상해. 강렬하고 격양되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박사는 도대체... 봐라. 저것은 전송 게이트가 부서진 불빛이다. 마치 불길도 없이 타오르는 균열이 하늘을 가르는 것만 같았다. 수직이게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별들은 우리와 점점 멀어졌다. 마치 밤의 나뭇잎처럼. 하지만 탈로스2의 배는 곳곳이 부서진 이 폐허에 도착했다. 그것은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가 종말 후에 한 번 잃었던 것, 자욱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오래된 찬가이다.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망명한 별의 바다에 나타날 수 있는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만물과 생명을 찬송하고 우리 자신을 찬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래지님은 우리가 작곡한 악보이자 후세에 바치는 노래다. 문명의 진화에 개입하는 것은 오만하지만 내겐 다른 방법이 없다. 난 약속을 어겼어.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배신했어. 그건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생명을 사랑하고 존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사랑은 영원한 순수함이다. 내 사고를 멈추게 하는 영원한 순수함. 켈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믿는 법을 배워. 넌 생각하고 이끌고 산비탈에서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마주해야만 해. 하지만 결국엔 난 네가 사랑을 배울 것이라 믿어. 그것은 영원한 순수함이자 숨을 쉬는 자녀이자 너와 나의 본성이야. 가, 켈시.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더 멀리 있는 산으로 가서 보도록 해. 존재의 형식을 찾아. 난 이제 돌아가야 돼. 그녀는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이 모든 것을 열렬히 탐구했어. 하지만 그녀는 변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아. 또 만나자.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켈시. 난 그것들을 믿어. 난 너를 믿어, 켈시. 켈시,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생명의 흔적을 찾고 희망과 미래를 찾아. 켈시, 직접 답을 찾아. 너 자신을 찾아. 전원 방어 시스템을 해제하시겠습니까? 박사, 승선 아이디 인증 재가동을 선택하였습니다. 확인 완료. 전함 통신 모듈 재가동을 선택하였습니다. 확인 완료. 로딩 중. 카운트다운이 0초 남았습니다. 컨트롤 패널의 불빛이 박사의 마스크에 비쳤다. 화면이 꺼지자 마스크를 쓴 사람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종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구는 이를 영웅이라 부르고 누구는 이를 전설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은 언제나 전란의 시대에만 뿌리내릴 수 있다. 짧은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때면 전설은 하루아침에 마치 이야기 속 거품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찬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왜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냐고. 그건 그들이 과거에 남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명은 이미 끝났다. 그들이 만든 새 시대에 그들의 자리를 남기를 필요는 없다. 전설은 잊힐 것이다. 영웅을 기억하는 이도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예정대로 찾아올 것이고 도망칠 수 있는 자는 없다. 책임은 영웅을 몰아내 자신의 죽음으로 답을 적어내고 진탕으로 된 길을 걷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숙명이다. 1086년 바벨이 카스데를 떠나기 전날 밤, 어쩌면 몇 년이 지난 후 우리가 터전을 치운 뒤 종족을 감췄던 수많은 길 잃은 자들이 우리에게 합류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
그럴지도 모르겠네. 쌍둥이는 나란히 섰다. 그들은 검은 왕관에 저장된 기억에 의지 전쟁을 거닐었다. 예전처럼 두 혼혈 살카제는 무너진 마왕의 차에서 내려 걸어갔다. 전쟁을 향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 작별인가? 작별이야. 그 시절 우리가 함께 카스텔을 바꾸기로 정한 곳에서. 마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 보면 넌 예전과 똑같은 것 같군. 어린 시절 난 옷을 만들다 자주 손을 다쳤어. 그것 때문에 손님한테 하는 로브가 더러워졌다는 일 기억나? 기억난다. 그때만 해도 테레시스는 진검을 차는 게 허락되지 않았던 고민 많은 견생이었잖아. 항상 언제쯤 카스텔의 경사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었지. 그때 난 우리가 왜 여기저기 숨어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어느 날 왕정에서 내 수험실을 높게 샀고 일리스를 만날 수 있게 되었지. 그때 난 용기를 내서 마왕에게 물어봤어.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고. 그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날 쫓아냈어. 이후 피곤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고향을 폐하러 돌아온 난 그제야 내가 찾던 답인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카스텔에 있다는 것을. 카스텔은 우리 중 한 명을 떠나야만 다시 한번 빛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는 건 네가 될 것이다, 테레시아. 꼭 그렇게 버텨야만 속이 흐르는다. 내 옆에도 날 지지해준 사람이 많은 걸. 하지만 억압과 괴롭힘에 시달렸던 많은 살카즈는 반항과 폭력을 선택했다. 남은 사람들은 설령 원치 않으다 해도 언젠가의 파도에 휩쓸게 되겠지. 하지만 우리 세대는 뭔가를 해내야 돼. 난 이 원한이 내 손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해지게 만들고 싶지 않아. 설령 미래를 바꾸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해도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은 우리가 전해야만 해. 나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몸이다. 전쟁에 응하는 목소리는 카스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대지에는 이미 우리가 몸을 둘 곳이 없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들을 밀어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나도 이곳에 남을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살카즈가 미래에서 돌아보게 될 과거에 남을 것이다. 너처럼.